자, 페이지는 18페이지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생물의 진화, 그 다음 시간이 좀 남으면 생물의 다양성까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의 진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자. 자, 지구상에 최초의 생물체가 나타났을 거야. 그치? 그 자식은 지금보다 굉장히 단순했을 테고 세포가 여러 개가 아니라 단 하나였겠지. 그 자식들 우리가 뭐라 불러? 단세포. 근데 이 단세포가 어느 순간 다세포가 되고 다세포인 생물들이 전부 다 같은 형질을 가져. 형질은 형태와 성질을 얘기하는 건지 알죠? 추억의 중3과학입니다. 자, 모든 다세포 생물들이 같은 형질입니까? 아니, 생물마다 형질이 조금씩 틀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때 우리 전체적으로 생물이 점점 복잡해지는 걸 뭐라고 불러? 진화라고 합니다. 됐니? 이때 이 진화의 원인은 모릅니다. 원인은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결과는 알고 있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 진화에 대한 얘기를 배울 거고, 이 진화가 어떤 방향으로 일어나느냐라는 거, 자연 선택설 이런 것도 우리가 배울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나와야 될 거 변이부터 한번 우리가 알 건데, 이 변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이상하게 변한 걸 우리가 뭐라고 해? 변이라고 해. 나랑 다르면 다 이상한 거야. 알겠니?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너 이상해. 너도 이상해. 너도 이상하고 너도 이상해. 알겠니?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이 교실 안에 전부 다른 형질들만 갖고 있을 거냐. 나랑 똑같은 복제인간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치? 맞아? 그래서 내가 볼 때 니들은 다 이상한 거야. 이런 전체적인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다른 형질 갖고 있는 거 변이라고 해. 근데 조심할 거 있습니다. 변이 따질 때는 반드시 조건 같은 종끼리만 따져야 돼. 뭐라고? 같은 종. 자, 그래서 여기 미줄식에 있습니다. 첫 번째, 변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같은 생물 중에서 동종끼리 따져야 된다. 이게 1번이야. 조건. 동종끼리 따졌을 때 그 동종끼리마다 조금씩 다른 거. 형질의 차이. 형질이 뭐라고 했어? 형태와 성질.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변이라고 해.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알아둘 거. 야, 저기 같은 생물 종이라고 했잖아. 저 종이 뭔데? 자, 이건 추억의 중학교 1학년 과학이거든요. 생물체를 분류할 때 가장 작은 단위가 종이에요. 그 다음 하나의 종들이 이제 여러 종들로 나눠지게 되는 거고, 여러 종들이 모여서 속이 되는 거고, 그 다음 과가 되고 쭉쭉 나눠서 기가 됩니다. 이렇게 나누는 거야. 생물체를 분류할 때 분류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종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 알겠어? 야, 남자 사람이 있고 여자 사람이 있어. 결혼을 해. 베이비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렇지? 무조건 나오죠. 뭐 이거 선생님 인종이 달라도 나옵니다. 맞아요? 무조건 나와. 그런데 니네 이런 거 있지. 사자가 있고요. 그 다음 호랭이가 있어. 얘네들 결혼할 수 있니 없니? 결혼 안 해요. 그래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무슨 짓거리 합니까? 자, 얘가 남자고 여자일 수도 있고 얘가 남자고 여자일 수 있어. 요걸 가지고서 요걸 뽑아내. 생세포를. 그런 다음에 억지로 교배를 해. 맞아? 그러면 이제 얘가 뭐가 나와? 이종교배라고 하는 거야. 왜? 다른 이자예요. 다른 종끼리 교배를 합니다. 그럼 뭐가 나오느냐? 라이거가 나올 수도 있고 타이곤이 나올 수도 있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라이거는 앞에 썼지. 이게 뭐야? 사자의 정자에 호랑이의 난자. 이거는 호랑이의 정자에 사자의 난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얘네들은요 고자예요. 뭐라고? 고자입니다. 알겠어? 생생력이 없어. 알겠니? 애기를 못 낳아. 알겠어? 그러면 이네들은 같은 종이라고 해? 다른 종이라고 해? 다른 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니네 혹시 알아? 노새 젊은소 노새 알아요? 이때 이 노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말이 있어. 앞말이 있고요. 당나귀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교배에서 나온 게 노새인데 얘도 고자예요. 내가 고자라니 이거야. 알겠니? 그래서 얘도 생생력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같은 종 다른 종.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서 만들었느냐? 얘네들은 진짜 얘는 정자난자 채취했지? 얘네는 일부러 만들어. 일부러 말을 흥분시키고 당나귀를 흥분시켜서 억지로 교배하게 만들어. 그래서 옛날부터 노새를 만들었는데 당나귀는 체구가 작고요. 말은 힘이 세요. 산 비탈길 같은 데 올라다니려면 등치 큰 애는 힘들지. 등치 작은 애가 좋지. 근데 얘는 힘이 딸려. 그래서 교배하면 센 놈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최초로 나온 게 이게 이종교배의 시발점이야. 욕한 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종이 뭐냐라는 것도 알려줬고요. 자, 그 다음 요때 이 형질 차이 이게 왜 생겼느냐? 이 형질 차이가 생겼을 때 이 형질 차이는 주로
유전자 차이 때문에 생겨요. 무슨 차? 유전자 차이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 유전적 다양성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유전적 다양성. 됐어? 그래서 니네 이런 경우 있잖아. 똑같은 아빠고 똑같은 엄마거든. 형제자매가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 누나, 나, 동생 다 틀리지. 생김새가 다 틀리지. 물론 쌍둥이 중에서 일란성 쌍둥이 빼놓고 이란성부터는 다 틀립니다. 일란성 빼놓고 다 틀려. 특히 이런 경우 있잖아. 우리 누나가 아니지. 우리 언니는 그치? 키도 크고 좋네. 그치? 몸매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싸움질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랩도 잘해. 그치? 근데 난 이 모양 이 꼴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뭐 이런 것들. 너 예빈이 웃었어. 니네 집 얘기겠구나. 네 얘기였구나. 그치? 자, 이게 바로 뭐야? 유전자 차이. 어떨 때는 엄마하고 아빠의 좋은 것만 물려받고 나는 나쁜 것만 물려받고 이런 것들이죠. 됐죠? 근데 이런 변이는 주로라고 했어. 주로. 모두가 아니야. 이때 이 변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죠. 이 변이는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요. 선생님 세 가지인데요. 자, 그 외에 두 가지로 되어 있느냐? 이 외부 환경에 의해 인한 변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얘 같은 경우는 비유전적 변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비유전적 변이. 나만 이상하게 변할 뿐이고 내 자식은 그런 거 없어. 근데 이 돌연변이나 유성생식 있죠? 얘네들 같은 건 유전적 변이야. 내 자식한테 전달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시작 한번 해볼게. 내가 오른손잡이로 태어났어. 됐어? 그러면 주로 어떤 손을 많이 쓰겠니? 오른손을 많이 쓰지. 그럼 오른손 근육이 발달하고 오른손이 약간 길어. 그럼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나만. 내 자식은 태어났을 때 오른손잡이일 수 있지만 왼손잡이가 될 수도 있지. 그럼 걔는 왼손이 발달할 거 아니야. 맞아? 이런 것들. 이런 건 유전된다 안 된다? 안 돼. 자식 태어나자 봤더니 오른손이 길어? 그런 건 없어. 알겠니? 그 다음 내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맨날 바보 아 놀림받아가지고 개 짜증나. 그래서 공부를 너무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치? 외국에 유학 갔다 왔어. 그 박사학위를 받고 왔어. 그 다음 내 와이프도 똑같이 거기에서 서로 CC가 돼가지고서 와이프끼리 결혼을 해가지고 니들을 낳은 거야. 그치? 근데 니들을 낳는데 니들은 이 모양 이 꼴이야. 맞아? 이거 엄마 아빠의 좋은 유전자, 즉 머릿속에 들어있는 많은 정보가 니들한테 전달이 됐냐 안 됐냐? 안 됐지. 이게 만약 가능하다면 우리 엄마 아빠가 박사야? 난 공부 안 해도 되지. 모든 지식이 내 머릿속에 있는데 왜 공부를 하니? 학교 왜 다니니? 그냥 바로 박사학위 밟으면 되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후천적으로 얻은 이런 형질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획득 형질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획득 형질. 획득 형질은 죽었다 깨나도 유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혹시 태국 가본 적 있어요? 몰라? 태국이 어딘지 알지? 타일랜드. 그 태국 같은 데 가면은요. 카렌족이라고 있단다. 모가지에다가 링 끼우는 애들. 걔들 태어날 때부터 모가지가 길까? 아니, 그럼 기린족이지. 그치? 걔네들 태어날 때 우리하고 모가지가 똑같아요. 근데 걔네들 어떻게 하는 거야? 태어나자마자 적당 나이가 되면 여기다 링을 하나씩 꽂아. 처음에 3개 꽂았어?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어느 정도 늘어나면 4개, 5개, 6개 쭉쭉쭉쭉 늘리는 거야. 그치? 맞아? 나한테 필요한 건데. 야, 모가지가 길어도 키는 큰 거 아니야. 그치? 맞아? 이거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획득 형질. 맞아? 그래서 그네들은 유전되지 않는다. 비유전적 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환경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변이, 이 변이는 왜 생겼어? 외부에서 바로 환경 차이 때문에 내가 막 뭔가를 하다 보니까 획득된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획득 형질, 내가 수집한 거, 내가 후천적으로 가지고 온 형질은 자손에게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것들 유전적 변이, 얘네들은 전부 유전자에 의해서 어버이의 유전자가 자손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자손도 나하고 똑같이 나와요. 이때 이 유전적 변이는 바로 유전자가 관여한다는 얘기고요. 이 유전자가 어떻게 다양해졌느냐?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야. 유전자가 다양하잖아? 형질이 다양하고요. 형질이 다양하면 결론 이거야. 환경이 바뀌었을 때 적응하는 새끼가 단 하나라도 나와. 그럼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쉬워요? 불리해요? 쉽죠? 그런 자식들이 나중에 새로운 종으로 진화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그 유전적 변이, 돌연변이하고 유성생식은 뭘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잘 봐. 여기 아빠가 있고요. 여기 엄마가 있습니다. 아빠 몸에서 뭐가 나와? 정자가 나오죠. 사람 위주로 얘기하는 거야. 엄마 몸에서 난자가 나옵니다.
너네 이 정도는 알지? 아빠하고 엄마 몸속에 있는 체세포는 2N이야. 2N의 염색체를 가져. 그럼 정자고 난자는 몇 N? N이죠. 그래서 이렇게 2N짜리가 N으로 되는 걸 우리가 감수 분열을 했고, 자, 그래서 23개? 23개죠. 얘네들이 조배를 해서 뭐가 나와? 2N짜리 니들 자식이 나오는 건데 문제가 있어요. 자, 정자고 난자가 만나 새로운 이 자손을 만드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유성생식이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유성생식. 알겠니? 근데 이 유성생식은요, 아빠하고 엄마의 유전자가 재조합된 거거든. 원래 갖고 있던 애들 중에서 일부가 재조합돼서 자손한테 전달되는데, 이때 이 정자가 하나예요? 수억 마리예요? 수억 마리. 그 다음 난자도 그때그때 만들 때마다 다양한 형질을 가진, 다양한 유전자를 가진 난자가 나올 거야. 어떤 정자고 어떤 난자가 만날지 네가 알아, 내가 알아,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무작위 수정을 합니다. 무작위 조합이 일어나. 첫 번째 어떤 정자고 어떤 난자가 만날지 몰라. 그 다음 여기서 23개, 여기서 23개야. 그치? 23개의 염색체, 23개의 염색체, 거기에 어떤 형질들이 있을 거야. 걔들을 교배하면 2의 23제곱의 경우의 수가 나와. 됐어?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 마구마구 교차가 또 가능해요. 유전자끼리. 알겠니? 그래서 이 유전자 재조합에 의해서 자식이 나올 때 어떤 자식이 나올지 예측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뒤지게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온다. 맞아? 그럼 유전자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면 환경 변화에 적응이 쉽다겠어, 어렵다겠어? 쉬워. 이게 첫 번째야.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돌연변이. 돌연변이는요, 말 그대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변이가 돌연적으로 갑자기 카톡히, 이걸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야. 얘는요, 뭐를 하는 거냐? 유전자가, 얘는 재조합된 거지. 얘는 유전자가 새로 발생한 거야. 그래서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진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돌연변이. 그래서 기존에 없던 형질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 이건 무조건 돌연변이야. 알겠니?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면 얘는 유전자 재조합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진 이 2N이 자손한테 전달. 얘는 새로운 유전자가 자손한테 있었으면 그 자손의 자손은 그 유전자 계속 전달. 됐어?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유전적으로. 얘네들은 비유전적, 얘는 유전적. 됐죠? 자, 이제 돌연변이부터 한번 볼게요. 돌연변이의 포인트는 뭐다? 새로운 유전자입니다. 뭐라고? 새로운 유전자. 유전자의 염기 서열이 변하여 유전 정보가 달라지는 현상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나 만들어진 돌연변이 유전자에 의해 변이가 발생하고, 이거는 자손에게 전달이 가능하대. 그 다음 여기다 쓰자. 여기다 쓸까? 이거는 뭐라고? 새로운 유전자입니다. 돌연변이는 뭐라고? 새로운 유전자 만드는 걸 돌연변이라고. 됐죠? 자, 그 다음 유성생식은 뭡니까? 유성, 있을 유자야. 이건 성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생식세포의 결합이 있는 애들, 없는 애들 무성생식이라고 한단다. 알겠니? 그래서 유성생식 과정에서 암수 생식세포, 정자, 난자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다양한 조합에 의해 자손을 가진 유전 정보가 부모와 달라져 변이가 발생한대. 됐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쓰면 돼? 유전자 재조합에 일어난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됐어? 그래서 돌연변이에 의해서 새로운 유전자가 발생, 변이 증가. 유성생식에 의해서 유전자가 재조합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져? 변이 증가. 됐지? 그런데 얘네들은 전부 자손에게 전달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적 변이 이렇게 부르는 거죠. 됐죠? 됐니?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자연선택이란 말이 나오는데, 사실 이 자연선택은요, 여기서 배우고 저쪽으로 넘어가야 돼. 알겠어? 이거부터 먼저 배우면 안 돼요. 자, 오른쪽부터 먼저 배우고 순서를 바꿔서 할게요. 자, 일단 진화. 생물 집단이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생물 특성이 변화하여 원래의 종과 다른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진화라고 해요. 포인트는 뭐냐? 이겁니다. 원래의 종과 다른 새로운 종. 이게 포인트야. 됐어? 종이 틀려진다는 얘기야. A가 B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처음에 A가 오랜 시간 동안 살아남고 그 다음 새로 태어난 B하고 결혼을 했어. 자손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든다는 얘기지. 그치? 이 얘기야. 새로운 종이 나와야 돼. 새로운 종.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진화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 이 진화를 설명하는 학설들이 뒤지게 많거든. 가장 말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용불용설이야. 용불용설은 뭐냐? 기린 가지고 보통 설명하는데요. 초창기 기린은
모가지가 짧았다. 근데 이 기린이 어이 낮은 나무 가지의 잎들을 먹은 거야. 남은 거는 뭐만 남았어? 높은 가지에 있는 잎들만 남겠지. 오이씨, 저걸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모가지를 길게 하다 보니까 모가지가 길어져서 어떤 놈이 살아남았어. 나머지는 다 죽었겠지? 쓰면 쓸수록 늘어났네? 맞아? 이거 아까 뭐라고 했어? 획득형질이라고 했죠. 맞아? 그러면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어? 죽으면 획득형질은 유전돼? 안 돼? 안 돼. 맞아?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믿었는데 아유 그거 아니잖아 라고 반기를 낸 사람이 바로 찰스 다윈이에요. 혹시 영어로 얘기해도 되냐? The Origin of Species라는 책 알아? 못 알아들었어요? 더가 아니라 왜 D인지는 알죠? O 때문에. 그치? 오리진은 기원이란 뜻이야. 오브는 뭐뭐의, 스피시즈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야. 알겠어?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이 찰스 다윈이 갈라파고스 군도를 가다 보니까 새들이 있는 거야. 그걸 보고 이 책을 쓰기 시작했어. 그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자연 선택설이라는 걸 주장을 했거든. 이 자연 선택설이 뭐냐? 지금부터 볼게. 자, 일단 어느 한 집단이 있고요. 그 한 집단에서 살기 좋았을 때 무진장 많은 자손을 많이 만든 거야. 자손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변이도 많겠지. 그렇지? 그래서 과잉 생산 때문에 다양한 변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야? 다양한 변이가 있었다. 잘 들어. 갑자기 변이가 늘어난 게 아니라 처음에 변이가 다양한 애들이 있었어. A 변이, B 변이, C 변이, D 변이 뭐 이런 식. 이 다양한 변이 있는 애들끼리 시간이 지나면서 먹이가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처무처무하기 위해서 지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해? 생존 경쟁. 그러면 분명히 자연 환경, 즉 지금 현재 환경에 딱 살기 적당한 녀석이 분명히 있을 거야. 아까 예를 들어서 기린 중에서 모가지가 짧은 기린이 있고 모가지가 긴 기린이 있고 모가지가 중간 기린이 있어. 어떤 놈이 살기에 제일 좋을까? 모가지 긴 놈. 맞아? 이런 놈이 있을 거야. 걔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겠지. 시간이 지나면. 맞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생존 경쟁. 그럼 생존 경쟁에 의해서 살아남은 새끼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적자생존이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몰라도 돼요. 오케이? 그러면 분명히 생존 경쟁에 위너가 있을 거야. 그 위너가 모가지 긴 기린들. 그럼 모가지 긴 애들끼리만 살아남았으니까 지들끼리 사랑에 빠져서 폴링 러브, 그치? 그래서 어떻게? 자손을 낳겠지. 맞지? 그럼 자손을 낳았는데 이 자손도 또 다양한 변이가 나오겠네? 그 다양한 변이 중에서 뭐만 나올까? 모가지 긴 놈도 있고 모가지 짧은 놈도 있을 거야. 맞아? 그런데 이 모가지 긴 놈은 또 살기에 유리하니까 계속 번식할 테고 모가지 짧은 애들은 중간에 도태되면 결국 남는 건 뭐만 남을 거다? 모가지가 긴 유전자들만 전달돼서 나중에 현재는 모가지가 긴 기린들만 남지 않았을까?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알겠니? 처음에 다양한 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환경에 딱 알맞게 적응한 새끼들, 그런 새끼들을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한다? 너는 자연의 선택을 받았어. 맞아?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자연선택설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냐? 자,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다양한 변이를 가진 요 애들끼리 지들끼리 먹이를 가지고서 생존 경쟁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먹이, 서식지, 배우자 등 이걸 차지하기 위해 생존 경쟁이 일어날 거야. 보통은 먹이죠. 너네 그거 알지? 이 배우자, 아유 이거 되게 웃긴데. 이 동물들 같은 거 보면 이게 배우자 때문에 웃긴 거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진짜 막 어떤 애들은 막 수컷이 보통 동물들 관계에는 수컷이 암컷 앞에 가서 재롱 떱니다. 뭐 재롱 떨어요. 어떤 놈은 뭐 몸집을 크게 만들려고 하고 어떤 놈은 춤도 추고 막 그래요. 마치 사람하고 똑같지 않냐? 야 승현아, 보통 남자가 여자 앞에 가가지고서 재롱 떨지, 그치? 여자가 남자 앞에 와서 재롱 떨지는 않잖아. 내 말이 틀려? 그치? 인사가 맞지 않냐? 야 우리도 사람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딱 지나가다가 저 여자애 마음에 들어. 그러면 그 여자애를 꼬시기 위해서 남자가 노력하지. 선생님 저는 가만히 있어도 여자들이 달라붙는데요. 걔는 여기 있으면 안 돼. 연예인이 돼야 돼. 존잘이기 때문에. 그치? 그리고 그거 알지? 존예의 삶과 존잘의 삶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세이야 왜 관계가 있어? 야 존잘과 존예들은요 실수가 없어요. 걔들 못 봤어? 걔들 뭐 어디 뭐 사이트 같은 데 올라가면 가만히만 있으면 진짜 뭐 1분의 사이트 오빠 뭐해요? 오빠 뭐해요? 오빠 뭐해요?
그치? 아니면 뭐 여자애 같으면 뭐 누구 예를 들어서 세이라고 하자. 세이야 뭐야? 세이야 뭐야? 세이 밥 먹을래? 놀러 갈래? 장난 아니야. 우린 그런 적이 없잖아. 그치? 넌 시계잖아, 핸드폰이. 그치? 맞잖아. 나도 시계야. 우리한테는 존재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남학생들이, 남자들이 여자한테 구애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거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생존 경쟁이 일어나면 분명히 강한 놈이 이길까? 아니죠. 강한 놈이 이기지 않습니다.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 그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 분명히 버틴 애가 있어 없어? 있을 거야. 그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 한다? 자연의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불러. 근데 문제가 있어. 이 자연 선택은요, 항상 좋은 쪽으로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니네 곱슬머리가 좋니? 아니면 직모가 좋니? 니들한테는, 니들 기준으로는 직모가 좋지. 그렇잖아. 일부러 그래서 곱슬 같은 것도 다 피잖아. 나는 직모가 불편해가지고 곱슬로 하지만 항상. 근데 우리가 만약에 사는 곳이 아프리카야. 이런데. 그치? 직모가 되게 불편할 거야. 거기는 누가 자연 선택을 받은 거야? 곱슬머리가. 맞아? 이런 식이에요. 또 웃긴 것도 있어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게 있거든. 이게 생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생존에 불리해. 근데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성이 굉장히 높거든. 말라리아가 많은 곳에서는 오히려 내가 불편하고요, 개가 편해요. 이런 식이야. 즉 이걸 미리 좀 얘기 한번 해볼게. 자연 선택에는 방향성이 없다. 뭐라고? 방향성이 없어. 항상 좋은 쪽으로, 항상 나쁜 쪽으로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돼. 강한 놈이 살아남은 게 아니라 살아남은 놈이 자연 선택을 받은 거야. 살아남은 놈이 강한 놈이야. 자연 선택 받은 놈이다. 그래서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형질. 근데 이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형질이 우리가 볼 때 나쁠 수도 있고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한 개체와 그렇지 않은 개체가 있어. 환경에 잘 적응한 거 선택받았다. 적응하지 못한 거 선택 못 받았다. 됐죠? 그러면 선택받은 애들은 자신의 유전자를 이제 누구한테? 자손한테 전달할 수 있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생물이 진화해서 새로운 종으로 발달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애하고 여기 있는 애는 같은 놈이야, 다른 놈이야? 다른 놈이죠. 다른 놈이 되는 겁니다. 됐니?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이게 바로 찰스 다윈의 자연 선택설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 선택설을 가만히 보면 그럴듯하잖아? 그럴듯하죠? 이것 때문에 진화 연구, 생물 다양성 연구, 생물학이 조금 많이 발달한 장점이 있었는데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 단점이 뭐냐면 이거를 쓰면 안 되는 것에 적용을 시킨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야, 내가 부자야. 니들은 가난뱅이야. 그치? 내가 왜 부자인 줄 알아? 나는 신의 선택을 받은 거야. 자연의 선택을 받은 거야. 니들은 신의 선택을 못 받은 거 아니야. 태어날 때 그렇게 선택이 됐으니까 이렇게 적용해버린 거야.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나요? 그래서 내가 니들을 지배할 권리가 생겨. 됐어? 이게 바로 계급론이야. 일명 혹시 들어봤어? 부르주아, 프로레탈리아 이런 데 써먹어. 이런 데 써먹어. 원래 그런 내용이 아니었잖아. 또 이거를 이렇게 써먹을 수도 있지.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 있고, 그치? 인구가 많은 건 자연의 선택, 신의 선택을 받은 거야. 니네 나라 약하지? 야, 신의 선택 못 받았네? 그러니까 내가 니들을 지배하는 게 맞아. 이게 뭐니? 제국주의죠. 식민지. 그거를 신봉한 나라가 어디야? 일본. 그래서 일본에서도 옛날에 우생학이라는 게 있었어. 우리 민족이 뛰어나다, 우월하다. 생물간에 우월하고 열등하고 그걸 연구하는 학문을 우생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말도 많이 있었잖아. 옛날에 서양에서 했던 거. 백인이 짱이야. 그치? 그리고 저기 흑인 아우 별로야. 동양인? 그건 조금 괜찮아. 봐줄만 해. 단 누구 빼고? 일본 빼고. 일본만 괜찮고 나머지는 다 그지야. 뭐 이런 식. 옛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인종차별 이런 것도 전부 이거를 잘못 해석한 거야. 알겠니?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 배웠으니까 다시 돌아갑시다. 다양한 변이가 있는 생물 집단의 개체들 중에서 분명히 여러 변이 중에서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유리한 새끼가 분명히 하나라도 있다 없다? 있다. 걔는 나중에 살아남을 확률이 높고 그렇지 못한 애들은 다 뒤질 확률이 높을 거야. 그때 이 살아남은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자연의 선택을 받았다. 알겠어? 됐니? 자, 얘들아, 하얀색하고 검은색이 있어요. 어떤 게 좋아?
사람마다 틀리겠지. 전 검은색이요. 전 하얀색이요. 개인마다 다 그게 있잖아. 맞아? 근데 잘 들어.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 나방이가 있었는데 흰 나방이 있고 검은 나방이 있었대. 검은 숲에서는 흰 나방이 무진장이 잘 뛰겠지. 그럼 흰 나방이 선택을 받아 못 받아? 못 받고 검은 나방이 받을 거야. 거꾸로 하얀 숲입니다. 하얀 숲에서는 흰 나방이 선택을 받았고 검은 나방이 선택을 받은 거지. 자, 아까 선생님이 흰색 검은색 얘기했었죠. 니들이 좋아한다고 내가 볼 때 좋다고 걔가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 환경에 적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지. 니들의 개인적 취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 얘기한 거야. 방향성 없다고. 알겠니? 자, 그래서 지금 한번 볼게요. 자, 지금을 보면 딱정벌레가 있는데 흰색도 있고 그 다음에 검은색도 있습니다. 맞아요? 됐니? 그러면 현재 변이가 몇 종류야? 두 종류죠. 물론 그레이색도 있겠는데 그냥 간단하게 흰색, 검은색만 얘기할게요. 자, 이 현재 변이가 다양한 상태에서 갑자기 산불이 났어. 산불이 났으면 뻔해보자 번데기야. 주변이 시커멓지? 시커멓게 거야. 시커멓기 때문에 새가 흰색들은 먹을 테고 검은색은 안 보이니까 안 먹어. 이게 일종의 보호색, 위장색이 되는 거지.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 흰색 딱정벌레는 없어질 테고 검은색만 비율이 드러날 거야. 맞아? 그러면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나중에는 이 숲에는 얘네들밖에 없겠네? 맞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얘네들은 처음하고 다른 종이 된다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맞아요?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또 갑자기 이제 숲에 나무들을 막 심어가지고 나무가 이제 나무나 흙이 원상태로 돌아가서 하얀색으로 바뀌었어. 그럼 얘네들 어떻게? 싹 다 절면되겠지. 맞아? 되니? 이런 식이 되는 거다. 자, 이 얘기에서 현재 자연의 선택을 받은 애는 누구다? 여기 있는 깜딩이야. 누구라고? 깜딩이. 오케이? 그럼 깜딩이가 좋은 거지? 그건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고. 여기서 좋다는 얘기는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유리하다라는 거지. 깜딩이가 저기 있는 흰둥이보다 무조건 우월하다? 그건 아니라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윗부분을 안 봤으니까 윗부분 보고 내려갈게. 자, 윗부분 볼게요. 자, 포식과 피식 관계라고 해서 포식은 먹는 거, 피식은 먹히는 거. 알겠어?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이게 사람이면 사람이 먹는 개, 돼지. 아, 개는 안 먹나? 그렇지? 돼지, 소 이런 것들이 뭐에 해당돼? 피식 이런 것들이다. 다양한 변이가 있는 생물 집단에서 포식자의 눈에 더 잘 띄는 개체가 높은 비율로 잡아먹힌다라고 했어. 그럼 얘는 자연의 선택을 받았다고 해? 안 받았다고 해? 안 받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밑줄 쳐. 눈에 잘 띄는 개체. 자연 선택을 못 받죠. 그러면 포식자의 눈에 덜 띄는 개체가 더 잘 살아남겠지. 그치? 눈에 더 덜 띄는 개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 자연 선택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얘가 이제 얘만 살아남아서 얘의 유전자가 자손한테 계속 전달이 되면 나중에 뭐가 된다? 새로운 종이 될 것이다. 됐죠? 자,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는 자연 선택이 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항성제 내성세균이 있습니다. 요건 설명 좀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세균들이 있어. 세균을 동글뱅이. 이걸 A 세균이라고 할게. A 세균. 이 A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약을 먹어. 그걸 항생제라고 해요. 알겠니? 이때 이 A는요. 항생제에 약발 듣는 세균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상태에서 갑툭튀라고 했어? 그럼 뭐가 나왔어? 돌연변이가 나온 거야. 요거를 우리가 B라고 하자. B라고 할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변이가 증가했지. 아까는 변이가 없었잖아. 하나만 있었으니까. 지금은 변이가 증가한 거야. 요 상태에서 이제 요 A를 없앨 수 있는 항생제 X를 투입한 거야. 그러면 요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 없어지고 사라지고 꺼지고 날아가고. 맞지? 그럼 누구만 살아남겠니? B만 살아남겠지. 그치? 근데 이 B한테 항생제 X를 계속 집어넣어도 얘 꿈쩍하지 않아. 꿈쩍하지 않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내성이 있다. 약발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뭘 어떻게 되긴? 얘가 자연의 선택을 받은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겠지. 아무리 항생제 X 집어넣어봐라. 무슨 일이 벌어져? 약발 들어 안 들어? 안 듣지. 이게 바로 항생제 내성세균이야. 알겠냐?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항생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에서
항성체 내성이 있는 세균이 자연 선택된 결과, 그치? 그러면 약발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돼 있어. 자, 우리 혈관이 이렇게 있고요.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도너츠 모양으로 생긴 녀석을 그릴 거야. 이게 뭔 줄 알아? 이게 적혈구야. 적혈구의 역할은요, 요 뒤꿈치 부분을 헤모글로빈, 이 녀석들이 산소를 운반하죠. 산소를 많은 곳, 폐 같은 데서 산소를 가져와서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너 산소 없어? 내가 줄게.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적혈구야. 그런데 이 녀석이 모양이 이게 아니라 이런 모양이 된 거야. 이런 모양. 기역자 모양. 알겠어? 그래서 이 기역자 모양을 낫 모양이라고 하는 거고, 낫 모양을 한문으로 뭐라고 하느냐? 낫 겸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책에서는 낫 모양, 한글이다. 이거를 겸형적혈구 빈혈증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알겠니? 이게 생긴 거야. 이게 왜 생겼을까? 이거 앞에서 배웠었죠. 1학기 범위에서. 알겠어? 전사 번역할 때 요 얘기 나왔어. 알겠어? DNA 유전 정보가 변이 된 거야. 이상하게 바뀐 거야.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잘 봐. 얘보다 얘네들은 뭉치기 쉬워 어려워? 쉽지? 그럼 어떻게 되겠냐? 혈관을 막겠네. 혈관을 막으면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냐 안 되냐? 안 되고 혈관이 부풀어서 터질 수도 있고 생명 유지에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지. 특히 제일 많은 게 뭘까? 모양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 그래서 빈혈 같은 게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 평상시에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뭐야? 생존에 불리하지. 그런데 아프리카 어디? 아프리카 특정 지역에서는요 이게 자연 선택을 받은 거야. 왜 그러느냐? 거기에는 말라리아가 창궐해. 너네 말라리아가 뭔지 알아? 말라리아 모기에 의해서 세균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잖아. 이 새끼들이 무슨 짓거리 하는 줄 아냐? 적혈구 안을 파고들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적혈구를 죽인 다음에 그 적혈구 가면을 써. 그래서 간띵이로 갑니다. 니네 간띵이가 우리 몸에서 피로회복 이런 거거든. 이 새끼가 간을 먼저 차지한 다음에 어디로 갈까? 다시 뇌로 가. 그 뇌를 파괴해. 그럼 죽는 거야. 이게 말라리아야. 알겠니? 말라리아. 그런데 잘 봐. 오히려 말라리아가 굉장히 창궐한 아프리카 일부 지역은요. 정상인과 그 다음 남모양 적혈구 가진 사람 중에서 얘는 이거 물려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뒤지겠지. 얘는 물려가지고 얘는 살아남겠지. 왜? 얘는 봐봐. 이거 얘는 몸속에 쑥 들어갈 수 있지만 얘는 몸속에 쑥 들어갈 수 있어 없어? 티가 나겠지. 그래서 쉽게 백혈구에 눈에 띄어서 다 잡혀.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얘가 생존에 유리해. 어디에서? 아프리카 특정 지역. 그러면 이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해? 자연의 선택을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만 이렇게 받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아까 이 얘기한 거죠. 야 항상 우리가 볼 때 좋은 놈만 자연 선택 받느냐?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방향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은 일반적으로 정상 적혈구를 가진 사람에 비해 생존에 불리하지만 특정 환경에서는 자연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자연 선택에는 방향성이 없구나. 항상 좋은 쪽으로만 자연 선택이 일어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거죠. 자, 여기 봐봐. 말라리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생존에 불리한 것도 자연 선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 참고적으로 얘 있지. 내가 만약에 이거 걸렸잖아. 죽었다가도 치료 안 돼요. 알겠어? 치료 안 된다. 치료 안 돼. 참고적으로 알아둬. 이거 유전병이에요. 뭐라고? 유전병. 치료 안 돼. 자, 넘기시면 이제 자연 선택설에 따른 기린의 진화, 거북이의 진화 이런 걸로 많이 나와요. 별거 없습니다. 자, 처음엔 자연 선택설에서 첫 번째 조건은 뭐라고 했어? 첫 번째 조건은 다양한 변이가 있어야 돼. 뭐가 있었다? 다양한 변이.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다양한 변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다양한 변이끼리 이제 뭐를 해야 돼? 지들끼리 생존 경쟁을 해야 돼. 생존 경쟁을 했더니 모가지가 긴 놈은 살아남았네? 맞아? 그래서 얘네들이 자손을 남겼네? 그럼 얘네들 우리가 뭐라고 해? 자연의 선택을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다. 선생님 저는 목 짧은 애들이 귀여운데요. 목 긴 애들은 별로 안 귀여운데요. 니들의 의사는 존중되지 않습니다. 알겠어? 그 당시 환경에 따라서만 이런 식의 자연 선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찰스타인이 책 쓴 계기가 누구? 핀치새.
갈라파고스 군도라겠죠?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걸 본 거야. 자, 이거 많이 틀리는 게 있어. 뭘 많이 틀리느냐? 이건 조금 올려서 할게요. 니네가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 오해하는 개념이 이런 게 있어. 잘 봐라. 잘 봐라.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뻥사기 구라 꼬짓말이다. 분명히 얘기했다. 뻥사기 구라 꼬짓말이라고. 자, 섬이 하나 있었어. 뭐라고? 섬이 하나 있었어. 여기에 새가 한 마리 있었어. 새가 한 마리 있었어. 눈깔. 됐지? 새 한 마리가 있었다. 자, 부리가 몇 종류야? 한 종류죠? 그치? 그런데 이 섬이 빠개진 거야. 뭐라고? 빠개진 거야. 빠개져 가지고 섬이 분리돼서 얘는 이쪽, 얘는 이쪽, 얘는 이쪽, 이쪽으로 간 거야. 그랬더니 지리가 바뀌니까 환경이 바뀌어서 먹이가 바뀌겠지? 그럼 먹이가 바뀌어가지고 여기 있는 새는 부리가 이렇게 길어졌어. 부리가 부리부리한 거죠. 여기 있는 새는 부리가 이렇게 꼬부라졌어. 그치? 맞아? 여기 있는 새는 그대로야? 뭐 이런 식. 다 틀렸어. 보통 이렇게 착각을 해. 다시 한번. 하나의 부리가 여러 부리로 나눠졌냐? 나눠지지 않았냐? 이렇게 착각을 해. 이거 아니야. 이거 내가 처음에 얘기했죠?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뻥사기 구라 꼬짓말이라고. 실제 다인이 생각한 거는 이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부리가 다양한 거야. 뭐라고? 처음부터 부리가 다양한 거야. 그럼 선생님, 하나의 부리가 결국 나중에 이렇게 됐을 거냐? 아니에요. 그거는 이 전 얘기야. 알겠니? 다시 한번. 처음에는 하나의 부리가 있었을 거야. 그게 변이가 일어나서 유전적 다양성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변이가 나왔을 거야. 여기서 쓴다. 처음부터 부리 모양은 다양했을 겁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주변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어? 환경이 바뀐 거야. 환경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먹이 환경, 자연 환경, 기타 등등 환경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져? 여기에 있는 애들 중에서 그 환경에 딱 알맞는 애들만 선택받겠지. 그래서 잘 봐. 여기 환경이 갑자기 여러 가지 먹이 중에서 선인장만 있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선인장 먹는데 딱 특화된 놈이 있겠지. 야, 선인장은 생각해봐라. 열매가 어디 있어? 가시 사이에 있지. 짧으면 먹으려다가 찍히겠지. 부리가 긴 게 살기 위해, 짧은 게 유리해. 긴 거. 그래서 부리가 길고 뾰족한 부리를 가진 핀치가 살아남은 거야. 됐어? 그러면 얘네들이 뭐를 했다는 얘기야? 자연선택을 받은 거고. 씨앗입니다. 씨앗은 이거보다 좀 짧은 애들이 좀 좋겠죠? 맞아? 그래서 크고 두껍고 짧은 애들이 바로 자연선택을 받은 거야. 깨먹기 좋으니까. 맞아?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하나였지만 이건 동종이다. 다양한 변이를 가진 애들, 얘네들은 동종이에요. 시간이 나서 이거, 시간이 나서 이거. 그럼 얘네들은 서로 같은 종이야, 다른 종이야? 다른 종이죠. 다른 종으로 진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핀치 집단의 변이는 뭐 때문에? 바이 먹이 환경이죠. 아, 먹이 환경 변화 때문에 이렇게 부리 모양이 다양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몇 년 안 됐습니다. 얘네 유전자 검색을 해왔더니 공통 유전자 있는 걸 찾은 거야. 옛날에는 뭐였었단 얘기야? 같은 종이었다는 얘기지. 지금은 다른 종. 알겠니? 그렇게 확인한 겁니다. 이거 맞아요. 그래서 현재 학설은 이거 맞습니다. 됐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니? 할만하죠? 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다음 진화와 생물 다양성이라고 돼 있어. 자, 이거는 이렇게만 쓰면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변이가 많아. 변이가 많아. 그럼 변이가 많으면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져?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생물 개체도 분명히 많겠지? 그러면 자연 선택을 받은 생물체도 많겠지? 그럼 자연 선택을 받아서 받은 생물체가 많으면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져? 생물이 다양해질 거야. 그러면 생물 다양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변이가 많아지면 분명히 어떻게 된다? 그 여러 가지 변이 중에서 자연 환경이 바뀌어도 그 변화에 적응하는 생물체가 분명히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그런 개체수가 많을 것이다. 그럼 생물이 매우 다양해질 것이다. 됐어? 되니? 그럼 선생님, 생물 다양하면 뭐가 좋은데요? 뭐가 좋긴? 우리가 이 생물체 가지고 의식주, 그치? 그 다음 또 뭐 했어? 약품. 맞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생물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짧게 가깝게는 생물자원을 쓸 애들이 많다. 그래서 내가 멸종이 안 돼. 알겠어? 됐니? 이런 것들에 좋은 점이 있다. 맞아요? 자, 그때 이 자연선택을 받는 과정에서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죠? 요 과정에서 진화가 일어난다. 됐니? 그 얘기야. 이게 이 얘기야. 그래서 진화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는 거죠. 됐냐? 아직까지는 이게 가장 그럴듯한 거짓말입니다. 몰라요. 그래서 설이지, 설. 맞아? 법칙이 아니라. 자, 뒤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뒤쪽은 당연히 숙제예요. 됩니다. 여기는 어렵지 않아요. 이번 시험 범위에 요거 다 들어가잖아. 얘는 그냥 무조건 다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생물 다양성과 보존 파트로 넘어가됩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자, 일단 생물 다양성. 생물이 다양하다. 뭐가 다양한데? 종류가 다양해. 알겠어? 종류가 다양해. 종류. 종의 종류. 그 다음 사는 곳이 다양해. 그 다음 한 종류에서 변이가 다양해.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해요. 생물 다양성에는 총 3종류가 있어요. 몇 종류가 있다? 몇 종류가 있다? 3종류가 있어. 근데 이 선생님은 이 3종류를 외우기 쉽게 생종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몇 종류가 있다고? 승현아, 몇 종류? 3종류가 아니라 생종류. 알겠어? 그래서 이 생물 다양성에는 생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다? 생종류. 이때 이 생종류가 뭐냐? 생태계 다양성,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이야. 외우기 쉽지? 다시 한번. 생물 다양성에는 뭐가 있다? 생종류가 있다. 생태계, 종, 유전적. 근데 얘네들을 구분할 때 기준이 있어요. 생태계 다양성,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중에서 요 유전적 다양성은요, 동종끼리만 비교해야 돼. 그럼 우리 아까 배운 거 있었는데? 동종끼리 유전자가 조금씩 틀린 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지? 변이.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크다, 변이가 많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종 다양성 얘기할 때는요, 같은 생태계에서 비교해야 돼. 뭐라고? 같은 생태계에서 비교해야 돼. 이게 포인트야. 사는 곳이 똑같은 종에서 종류가 많은 거. 종류가 많으면 유전적 다양성도 많아. 그러면 환경 변화에 적응할 놈이 분명히 많을 거야. 그 다음 생태계 다양성은요, 사는 곳의 다양성이야. 알겠어? 사는 곳의 다양성, 생물 종류의 다양성, 같은 종끼리 조금씩 틀린 애들의 다양성. 됐지? 그래서 총 몇 개? 생종류가 있다. 생물 다양성이 높다는 얘기는 각각 얘네들이 다 높다는 얘기예요. 어느 하나만 높고 나머지는 낮다? 그런 건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 얘기를 시작 한번 해볼게. 자, 밑에 보자. 자, 지구에서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데, 생물 종의 다양한 정도뿐만 아니라 종류의 다양성, 종 다양성이죠. 한 생물 집단의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다양한 정도, 유전자가 다양한 정도. 이게 뭐야? 이걸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변이였잖아. 됐죠? 그 다음 생물이 살고 있는 환경, 사는 곳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총 생종류가 있는 거야. 이거 외워야 돼. 외워야 돼요. 자, 그럼 밑에 한번 볼게. 자, 생물 다양성의 요소라고 돼 있어. 자, 일단 오른쪽부터 보세요.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럼 지금 보면 산, 숲, 초원, 강 여러 가지 사는 곳이 다양하네. 맞아요? 사는 곳이 다양하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요? 생태계 다양성. 만약 이 동네에 초원 생태계밖에 없어. 여기도 초원. 그럼 생태계 다양성이 낮다. 여기에 보니까 강, 초원, 숲, 산, 바다. 바다하고 육지의 경계, 갯벌 뭐 이런 것도 있고 열대 우림 뭐 이런 거 있어. 생태계 다양성이 무진장 많다는 얘기죠. 그럼 안 봐도 비디오야. 각 생태계마다 사는 종류가 다 다양할 거니까 여기 생물 다양성이 매우 높은데요. 맞죠? 그 다음 이 중에서 하나만 찝어서 얘기하는 거야. 숲만. 그럼 같은 생태계에 살고 있는 종류들이 많네. 곰탱이, 잼제리, 사슴, 여우, 새. 이거 뭐냐 이거? 이거 뭐냐? 이건 토끼인데 이거 뭐냐? 나 이거 뭔지 몰라. 뭐처럼 보여? 니들도 몰라? 벌레? 그래, 벌레. 뭔지 몰라. 니네 뭔지 알겠어? 알아? 나 몰라. 나 모릅니다. 나 이거 물어보지 마. 이런 거. 그 꽃, 식물 뭐 이렇게 얘기했죠? 됐어? 이때 이 종 다양성 따질 때는 어떻게 따져야 돼? 같은 생태계에서만 따져야 돼. 예를 들어서 숲에 살고 있는 여우하고 초원에 살고 있는 나무하고 비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기는 숲이고 전부 숲에 있는 애들이죠. 그 중에서 여기 있는 토끼, 아우 귀여워, 카와이한 토끼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토끼를 봤더니 그레이색이다, 그치? 흰색이다, 그 다음에 검은색이다, 이렇게 나오죠. 맞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동종끼리만 따집니다. 전부 토끼면 토끼끼리 따져야 되죠. 이때 이 동종끼리에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해? 변이가 다양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애들을 뭐라고 한다? 변이가 다양하다. 근데 저기서 변이는 무슨 변이야? 유전적 변이죠. 됐습니까? 선생님, 그러면요, 얘네들은 왜 생겨났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얘하고 사랑에 빠져서 그레이색이 나왔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런 건 뭐야? 이게 바로 유성생식이죠. 아니면 갑자기 흰색 달고 있는데 검은색이 갑툭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됐어? 그래서 이 변이가 다양한 이유는 몰라요. 돌연변이일 수도 있고 유성생식일 수도 있고. 이건 미리 배운 거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요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나와요.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돼 있어. 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라고 했어? 밑줄 쳐. 한 생물종, 여기까지. 이게 조건이야. 이거 아까 뭐라고 했어? 동종끼리야. 그래서 한 생물종에서 유전자 차이가 생겨. 그래서 형질이 조금씩 틀려.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변이가 큰 거야. 변이가 다양한 거야. 자, 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다양할수록 변이가 다양하다. 맞잖아. 유전자가 다양할수록 변이가 다양하다. 그럼 변이가 다양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환경 변화에 적응할 확률이 높다. 맞죠? 자, 그 다음 종다양성입니다. 종다양성은 조건이 뭐라고? 한 생태계. 같은 생태계끼리 비교해야 된다. 그때 생물종이 다양한 정도를 뜻하는데 별표하세요. 한 생태계에 살고 있는 종류가 많고 각 생물 중에 고르게 분포하면 우리가 종다양성이 높다고요. 그래서 이걸부터 써줄게요. 종다양성이 높을 조건은요, 종류가 많고 플러스 균일할수.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지만 우리는 뭐라고 해? 종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해. 됐어? 이거 이따가 얘 들어줄 거야. 요거 시험에 잘 나와. 두 가지가 모두 만족해야 돼. 자, 이제 마지막 생태계 다양성입니다. 지구 전체 특정 지역의 생물이 살 수 있는 생태계가 다양한 정도, 사는 곳의 다양한 정도, 다양성이라고 하죠. 생태계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은요, 생태계의 종류뿐만 아니라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으로 다양한 정도도 포함한다라고 했거든. 여기 밑에 여러 가지 생태계가 있어. 숲, 초원, 사막, 갯벌, 호수, 강, 바다, 열대우림이 있는데 밑줄 칠 거 두 개. 갯벌과 열대우림. 여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생태계 다양성이 매우 높아요. 왜? 사는 곳이 두 개 이상 겹쳤거든. 뭐라고? 사는 곳이 두 개 이상 겹쳤어. 이 갯벌은 뭐니? 바다하고 육지. 해안가잖아. 그 다음 열대우림은 뭐죠? 숲은 숲인데 무슨 숲? 물이 많은 숲. 그치? 맞아?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돼? 여기는 다른 애들에 비해서 다양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야. 생태계 다양성이 높다. 이렇게. 두 개는 반드시 알아둬라. 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종다양성을 나타내는 그런 예가 나옵니다. 자, 꼭 나오는 자료 종다양성의 비교라고 돼 있어. 자, 동일 면적이라고 할게요. 뭐라고? 동일 면적이라고 할게요. 자, 동일 면적에 지금부터 한번 따져보자. 자, 여기 가다 A종 몇 개 있니? A종 하나, 둘, 셋, 넷. 이거 진짜 하나, 둘. 니네 셀 때는 이렇게 찍어서 하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6개 있었지. A종은 A 가야는 이렇게 쓸게요. B종은 어디 있냐라고 해서 B종은 하나, 둘, 셋. 여기 3개 있네요. C종은 몇 개입니까? 라고 돼 있어. 하나, 2개 있네요. 됐죠? 그 다음 D종은 몇 개 있습니까? 라고 했어.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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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 4개 있네요. 됐죠? 이해되니? 자, 그 다음 이번엔 나입니다.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어. 나는 A종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거 11있네. 이거 나 거야. 자, B종은 몇 개 있어요? B종은 요놈하고 요놈 2개 있네요. 자, C종은 몇 개입니까? 라고 했어. C종은 요놈이니까 요거 하나 있네.
D 종도 요거 하나 있네. 맞아요? 되니? 그래서 여기 하나 있어. 자, 종류는 다 똑같지? 몇 종류? 네 종류. 누가 더 골고루 있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지. 그래서 우리는 종다양성은 누가 가가 높다라고. 나보다.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써야지. 이렇게 쓸 거야. 자, 그다음 여기에서 이걸 이렇게 설명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자, 얘들아, 난 극단적인 거 좋아해가지고 이게 너희들 머리라고 생각하자. 머리에 여기에 뭐가 있어? 머리카락 종류가 네 종류가 있어. 직모, 반곱슬, 곱슬, 그치? 흰색 머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되니? 자, 근데 요 상태에서 만약에 A 머리카락이 빠졌다고 생각해봐. A 머리카락이 빠지면 요거 날아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꺼지고 없어지고 깨집니다. 자, 머리가 비어 보여 안 비어 보여? 그나마 괜찮지? 다른 머리카락들이 커버를 해주잖아. 그치? 그런데 얘 보자. 없어지고 날아가지고 꺼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뽑아지고 이렇게 돼 있어. 이거 뭐가 돼? 훌러덩? 훌러덩? 맞지?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만약에 A종이 멸종되면 얘는 그래도 빈공간이 별로 없지만 얘는 빈공간이 어마무시하게 생기지. 이거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해봐. 야, 인성아, 이거 어떻게 될 거야? 너 다닐 수 있어? 네 머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직무만 빠졌어. 그럼 어떻게 돼? 소중한 한 올 한 올, 한 모 한 모 이런 식으로 다녀야 될 거야. 가발 써야죠. 맞아? 되니? 이게 바로 그래서 종다양성이 작은 거, 이게 큰 거다. 이때 니네 여기에서 위에다 써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학교에서 배울지 안 배울지 모르기 때문에 알려는 줍니다. 개체군 밀도라는 게 나와. 뭐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개체군 밀도. 이 개체군 밀도가 뭐냐? 특정 면적에 따른 개체수를 우리가 개체군 밀도라고 불러. 뭐라고 한다? 특정 면적에 따른 개체수. 그러면 지금 현재 볼게요. 야, A, B, C, D가 있어. 맞죠? 전부 면적은 변화가 있어 없어? 없지. 그치? 그러면 자, 지금부터 문제를 좀 바꿔서 가 생태계에서 나 생태계로 바꿀 수도 있고 나 생태계에서 가 생태계로 바뀔 수도 있지. 그냥 이걸로 그냥 설명 한번 해보자. 그러면 면적은 똑같은데 요거 A종은 어떻게 돼? 개체군 밀도가 증가한 거지. 면적 똑같아? 개체수가 증가했으니까. 얘는 감소, 감소, 감소. 맞아? 그럼 만약에 이렇게 화살표를 거꾸로 개체군 밀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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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감소. 이해됐어? 됐어? 근데 이건 면적이 같잖아. 만약에 면적을 크게 하거나 뭐 얘를 면적이 가로가 1m, 가로가 1m, 얘는 가로가 2m, 가로가 2m 이렇게 놓으면 계산해야지. 그럼 계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것만 계산 한번 해볼게. 이것만 해볼게. 이것만. 그리고 이 녀석만 따져보자. 그럼 얘는 개체군 밀도가 얼마가 돼? 1분의 6이죠. 1 곱하기 1 면적 1제곱미터. 그 다음 개체수 6개. 그럼 얘는 얼마야? 4분의 11이죠. 2 곱하기 면적 4. 그 다음 개체수 11개 있다. 맞지? 그럼 이건 얼마 나와? 쟤는 6. 얘는 얼마 나와? 3.3보다도 안 나오겠네? 그럼 개체군 밀도 증가한 거야? 감소한 거야? 감소. 아, 생물에도 수학이 살짝 나. 수학이 아니죠. 산수죠. 이렇게 나와.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 이거 못 풀어. 이거는 선생님의 설명을 한번 듣고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기 전에는 만약에 문제에 갑툭튀 나왔잖아? 돌연변이 아니다. 그치? 그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거 적어 놓는 거야. 알겠어? 적어 놓는 거야. 이거 알아둬.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종다양성의 비교까지도 알아봤어요. 자, 그다음 유전적 다양성과 그다음 종다양성과 생태계 다양성이 중요성. 이건 쉬워요. 야, 봐라. 생태계 다양성이 높아? 그럼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을 거 아니야. 종다양성이 높으면 유전적 다양성이 높겠지. 그렇죠? 이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 종다양성이 높아? 그럼 유전적 다양성도 높겠지. 그러니까 생물체 다양성이 높다. 맞아? 그다음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 그러면 여러 가지 유전적 다양성 때문에 변이가 많아? 변이가 다양하면 환경 변화에 적응할 애들도 다양하다? 그런 얘기야. 이거 사실 그냥 몇 번 읽어보고 그렇구나. 즉 너도 다양하고 너도 높고 너도 높으면 이것들이 전부 어우러져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물들을 매우 많이 보존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하고 아마 시간 관계상 D는 살짝 조금만 못해요.
생물 자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건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외워야 되는 거야. 자, 별표. 생물 자원이다. 이 생물 자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물체 가지고 뭘로 쓸 거다? 각종 자원으로 쓸 거다. 그걸 우리가 생물 자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잘 봐.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했을 건지. 자, 식량이라고 했죠? 이게 식이야. 의복 재료죠? 얘들아, 의복이야. 돼서 의식주의 의자야. 그다음 휴식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휴식처. 맞니? 이 휴식처는요, 공원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아니 뭐 리조트 뭐 이런 거. 됐어? 여기에 집 짓는데 나무 같은 거 쓰잖아. 그게 바로 뭐야? 의식주의 주죠. 맞니? 그거 빠져 있습니다. 그다음 의약품. 의약품은 바로 뭘 얘기하는 거야? 약. 됐죠? 에너지, 산업문제 이런 걸 쓴대요. 자, 이제 볼게요. 쌀, 콩, 돼지 등은 식량으로 이용된다. 그게 식량. 그다음 의복재료, 목화나 누에 등은 의복재료. 목화가 무딕점시, 코튼 면. 누에는 뭐야? 실크, 기단 얘기하는 거죠. 휴식처는 공원. 그다음 의약품입니다. 자, 의약품은 심장점 치료제, 조팝나무하고 버드나무로 해열 진통제 이런 것도 만나요. 그다음 항암제도 만들 수 있어요. 탁솔 이런 거. 그다음 옥수수나 사탕수를 이용하여 바이오 에탄올. 이 에탄올이 바로 뭘까요? 이게 뭘까요? 알코올이 알코올. 알겠어? 근데 알코올인데 이 바이오 에탄올 가지고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옥수수로 만들잖아? 팝콘 냄새 나요. 알겠어? 매연이 아니라. 그다음 효모가 여러 가지 식품 산업에 활용된다. 뭐 이런 것들. 됐죠? 아, 이런 것들을 인간이 다 사용하기 때문에 생물 자원이라고 하는 거고, 이 생물 자원을 많이 확보하려면 방법은 없죠. 생물 다양성이 높아야 좋아, 낮아야 좋아. 높아야 좋습니다. 자, 이제 넘길게요. 넘기시면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안정성이라고 돼 있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물 다양성이 높아야지 생태계가 안정된다. 생태계가 안정되면 우리 인간들도 살기 좋아요, 나빠요? 매우 좋아요. 쉽죠? 생물 다양성이 높아야지만 생태계도 안정된다. 무슨 관계야? 비례야. 자, 그러면 아예 하는 김에 이거 다 하고 넘어가자. 이거 뭐 남겨서 뭐 할 거야? 자, 생물 다양성이 근데 오늘날 조금씩 감소하고 있더래. 맞아? 그러면 이 감소한 이유가 뭐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감소를 줄일까? 그걸 배우자는 얘기죠. 됐죠? 자, 맨 먼저 잘 봐.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 중에 제일 큰 게 얘네입니다. 얘네들이 뭐야? 가장 큰 원인이야. 서식지가 파괴되거나 서식지가 단편화된 거야. 근데 문제, 자연적으로 저절로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아. 아, 그럴 수는 있어. 태풍 같은 거라도, 지진. 대부분 누구예요? 인간 때문에 그렇죠. 인간. 휴먼 때문에 그래, 휴먼. 자, 서식지 파괴, 도시개발이나 초원, 산림개간, 습지 매립 이런 것들 때문에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면 그 살고 있는 생태계가 아작난 거네. 생태계 다양성이 없어지네. 줄어드네. 그럼 종 다양성도 줄어들고 유전적 다양성도 줄어들면 생물 자원도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거. 그다음 서식지 단편화 이게 뭐냐? 이런 걸 얘기해. 이건 좀 설명 좀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동네가 있어. 이 어떤 동네가 있는데 여기는 뭐 강이라고 할게. 여기는 뭐 산이라고 할게. 산. 여기는 숲입니다. 숲. 그다음 여기는 아파트. 그치? 그다음 여기는 공장이야. 그럼 여기 숲 생태계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생물들은요. 자기 생태계하고 조금 그 경계에 있지. 절대 살지 않아. 이 비금치는 여기 부분이 있죠. 여기에는 잘 안 살아요. 물론 사는 애들도 있겠지만 그런 애들은 특이한 애들이고 대부분 이 숲 생태계를 구성하는 이 생물들은 여기에서만 살아. 됐어? 됐니? 이걸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다가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애들이 공장 출근할 때 너무 힘들어! 돌을 내달라고 했어. 돌을 쬐끔밖에 안 없어졌으니까. 그치?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 야 이거 숲 생태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 같은데? 아니, 안정적으로 유지가 안 돼. 어떻게 돼? 또 다른 생태계가, 또 다른 환경이 추가됐기 때문에 빗금친 부분은 또 어떻게 돼요? 또 늘어나요.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확실히 많이 생존 범위가, 살아갈 환경이 늘어나서 줄어들어서 확 줄어든 게 보이지. 맞아? 이래서 바로 뭐가 돼? 이 인간 때문에 이런 현상, 서식 단편화가 생겨가지고 환경 생물 다양성이 줄어든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이거
특히 문제점은 뭐야? 여기 살던 애가 여기 살던 애가 여기에는 아빠가 있고 여기는 엄마, 아빠 토끼, 엄마 토끼, 아빠 고라니, 엄마 고라니가 있어. 애기 고라니가 엄마 아빠 만나려고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무단횡단할 수 있지. 그치? 도로. 그러면 우리가 지나가다가 이 애기 고라니를 칠 수 있겠네? 그걸 뭐라고 해?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떡하긴 생태 통로를 만들어줘야지. 동물 친구들이 지나가고 있다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문제가 있어. 내가 고라니야. 니네 글씨 읽을 줄 알아? 모르지. 그치? 그러니까 글씨 모르는 문맹, 그치? 한글 모르는 세종대왕님의 혜택을 못 받은 고라니들이 간간히 일반 도로라든지 고속도로를 침범하는 거죠. 알았죠? 그겁니다. 자, 그래서 서시 단편화가 뭔지 이해됐니? 이게 서식지 가장자리 면적이 넓어져. 그러면 중앙의 면적은 좁아져. 그러면 이 생물체가 살 수 있는 면적은 계속 줄어듭니다. 됐어? 줄어들어. 그러면 우리 아까 배웠던 거 개체군 밀도로 얘기하면 개체군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죠. 됐지? 그러면 여기에 살고 있던 애들이 전체 100마리였어. 반띵돼가지고 얘가 50마리. 하지만 면적이 확 줄어들지. 확 줄어들잖아. 그럼 개체군 밀도는 증가합니다. 얘 감소하는 것보다 미안하다. 얘 감소하는 것보다 얘 감소폭이 더 커. 그럼 어떻게 돼? 개체군 밀도가 확 증가해. 그러면 좁은 면적에 많이 사는 셈이니까 먹이 같은 거 금방 농락겠지.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다음 불법 포획과 남의 기록에서 함부로 잡는 거, 밀렵 이런 것들. 알겠니? 이런 것들이 바로 생물 다양성 감소, 외래종 도입했다라고 돼 있어. 시간만 있으면 황소개구로 얘기해 줄 텐데. 그냥 얘기할게요. 얘들아, 외래종이 뭘까요? 외래종이 뭘까? 이 동네 안 살고 이 생태계에 없는 다른 생태계에서 왔다. 그럼 무조건 외래종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는 관평동 살죠. 관평동 생태계에 송광동에 살고 있는 애가 놀러 왔어. 그럼 무조건 외래종입니다. 근데 이 외래종이 오면 안 좋은 점이 뭐냐? 천적이 없어. 천적이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 무슨 일이 벌어져? 먹이 관계가 꼬이겠지. 그치? 그치?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게 되는 거야. 알겠냐? 자, 그래서 이 외래 생물은 원래 설씨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유입됐다. 국적 같은 거 없다. 우리 생태계에 없는 다른 생태계에 있던 애가 오면 무조건 외래종이다. 가시박, 뉴트리아, 크니페스 여기에 이건 하나 꼭 써줄게. 황소개구리가 있어요. 이런 애들. 자,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 이건 어쩔 수 없지. 됐어? 이건 어쩔 수 없어. 근데 대부분은 인간 때문에 생겨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노력이라고 돼 있어. 이 노력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고요, 사회적으로 할 수 있고요, 국가적으로 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할 수 있어요. 됐니?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국제적 노력이 바로 뭐냐? 협약입니다. 뭐라고? 협약. 선생님, 협약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안 지키면 왕따 당해. 수술 같은 거 못해. 알겠니? 경제활동 못해. 그래서 국제적 노력에는 다양한 국제 협약을 맺는데 딴 건 몰라도 요거 두 개는 외우고. 생물 다양성 협약과 람사르 협약. 람사르 협약은 습지 보호입니다. 그다음 여기에 CF라고 하고 하나 더 쓸게. 런던 협약. 이 런던 협약은요 해양 생태계 보호입니다. 바다에 함부로 쓰레기 같은 거 버리지 마 이런 것들. 근데 이 런던 협약에 가입되지 않는 애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그다음 국가적 노력, 법률 지정이죠. 그다음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서 함부로 개발하지 못하게.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보관한다라고 돼 있어. 그래서 토종 여우 복원 사업, 토종 지리산 반달건 복원 사업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그다음 간편한 서식지를 연결하는 밑줄쳐 생태 통로를 설치하죠. 동물 친구들이 걸어가고 있어요. 뭐 이런 거. 그다음 야생 생물의 불법 포획이나 남획 금지 법으로. 그다음에 외래 생물을 도입하기에 앞서 외래 생물이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검증해. 그래서 이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외국에 살고 있는 이상한 종을 몰래 들여. 그 밀수죠, 밀수. 그렇지? 그래서 우리 국세청에서 그런 거 막 잡아내고 그래요. 뭐 거기에 뱀도 있고 벌레도 있고 막 그래. 자, 그다음 환경오염 방지 대책 및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빠진 거 알려줄게. 현재 아파트 같은 거 개발하려고 만약에 어느 특정 지역을 민다고 치자. 그러면 아파트 개발하기 전에 분명히 들어가는 게 있어.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걸 합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여기 살고 있는 종이 무슨 종이고 뭐가 있고 그다음 뭐가 있는데 여기 굉장히 희귀한 생물이 살아. 개발 못해. 야 이건 없애도 상관없는데 다른 쪽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흔해. 그러면 개발해. 이렇게. 알겠니? 참고적으로 알아둬. 그럼 개인적 노력입니다. 자원 재활용, 그치? 우리가 분리수거하는 이유죠. 대중교통, 친환경 제품 사용, 환경교정 활동 일상생활을 실천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건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뒤에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야? 숙제예요. 여기는 숙제예요. 그래서 월요일까지 우리는 여기 있는 1등급 완성 문제까지 다 외우시면 돼요. 알겠니? 아시겠어? 여기까지 외우시면 됩니다. 페이지 33페이지까지.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어요.